네, 안녕하세요. 최지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원하시는 일들 전부 소원 성취하셔서 대박 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오행이 많아서 병이 되는 사주 마지막 편 금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은 어떤 특성이 있나요? 금은 보통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차단하고 구분하고 분별한다고 하죠. 금은 차단, 구분, 분별, 완성. 뭐 대충 키워드가 이 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금은 왜 굳이 차단하고 분별하고 구분하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금은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대상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오직 하나가 빛나기 위해서,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들을 희생시키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땅 위에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이렇게 무성한 잎들이 무성하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이 나무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과일을 완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일을 커지고 완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차단, 구분, 분별함으로써 완성의 기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양오행을 디자인하다 196페이지 보면 금의 음양이라고 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동영상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책에는 단순히 다른 책들하고 좀 다르죠. 깊이와 원리가 들어가 있고 이거에 대한 깊은 사유를 할 수 있게끔 책을 썼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신 후에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성한 잎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차단하고 구분함으로써 이 한 가지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금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금이 오행 중에서는 가장 나쁜 악역을 맡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금에 이런 기운이 없다고 하면 이런 완성의 기운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희생의 어떤 아이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금은요, 요걸 다 먹고 나머지들을 다 자르고 죽이고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작년도 그렇고 경자년도 그렇고 신축년도, 특히 신축년은 더 하겠죠. 많은 것들을 차단하고 구분하고 분별했겠지요. 그래서 금은 비록 차가운 어떤 서리의 기운으로 생명의 기운을 죽이지만, 차가운 기운으로 생명의 기운을 죽이지만 그 죽이는 대의는 한 가지를 오로지 완성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금은 완성의 기운이다. 우리가 그래서 목이 많은데 금이 없는 사주는 어때요? 이것저것 일을 많이 벌려놓고 수습을 못하죠. 정리가 안 되지. 예? 벌리기만 하고. 그래서 보통은 유시무종이다. 이렇게 끝을 맺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좀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 문이 딱 들어오면 정확하게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금이 안 들어올 수는 없죠. 우리 보통 금은 이제 홍범구주에서는 이제 종혁이다 해서, 종혁의 기운이라는 것은 겉에 있는 가죽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겉과 속이 같다라는 의미인데, 예를 들어 금불상을 녹여서 금돼지를 만들든 금돼지를 녹여서 금불상을 만들든 그 본질은 같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금이라는 그 기운 자체가 차갑고 매섭고 냉정하고 때로는 잔인해 보이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기운이에요. 이 기운은 천문학적으로 보면 하늘의 길을 막는 거예요. 하늘의 길을
차단함으로써 온 생명들이 다 이제 죽어가는 그런 시기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가을의 금의 기운, 즉 가을의 시기에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죽어가는 듯 하지만 실은 그것이 하나로 완성돼서 모든 기운이 한 가지로 모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잘 되신 분들은 이렇게 희생정신도 있고 분별 차단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금일간들이요, 의외로 자기 자신밖에 모를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희생정신이 잘 나와요. 오히려 굉장히 푸근하고 포용력이 굉장히 넓을 것 같은 기토나 무토 일간들이 오히려 그런 희생정신이 훨씬 더 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을목도 그래요. 을목도 자기애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 신금을 많이 이제 오해하고 특히 이제 경금도 많이 오해를 받는데, 우리 이런 금의 기운이 없다고 하면 완성의 기운은 없어지고 또 이 악역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희생당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보통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할 때 금이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사람 신체로는 폐하고 대장을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뼈 관련 또 신경도 이제 관련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먼저 금다목절이라는 사자성어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금다목절. 금이 너무 많으면 목이 끊어진다, 잘라진다, 절단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일을 하다가 중간에 멈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멈춤. 또 끝을 맺지 못함. 신체적으로는 뭐 관절이라든지 또 신경통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뭐 신경계통이라든지 또 목이 공격받기 때문에 간이라든지 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이 너무 많아서 목이 절이 된 사주들은 대표적으로 아파요. 맨날 아파요. 아파서 하루라도 안 아팠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금일간일 경우에는 이제 재성이 이제 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 다음에 재물이 잘 모아지지가 않아요. 군겁쟁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군겁쟁제, 그래서 금금목으로 인한 군겁쟁제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몸이 상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일할 경우에는 자신의 돈도 못 벌거니와 자신의 몸도 상할 수 있다는 게 금다목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다목절 되신 분들은 이제 약으로 쓰이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수와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신이 화 아닙니까? 물론 이제 화도 또 열로 작용하는 정화가 조금 더 좋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병화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금다목절의 경우는 정화가 조금 더 효율적이다. 그것은 이 정화는 열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이 많다라는 것은 웬만한 그 병화 갖고는 이제 재련하기가 어렵죠. 화급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화가 필요한데, 이때도 정화가 만약에 겨울에 태어난 정화다, 목이 없는 정화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불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소화해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화도 반드시 뿌리가 있거나 여유정모가 되거나 벽갑이 된 정화만이 이 목절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용금이나 득화 이해보다는 뭐가 더 좋냐? 수가 더 좋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임수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능설금기라고 하죠. 우리가 임수 청간론 보면, 적천수 청간론 보면 임수통화 능설금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임수의 최고의 역할은 수생목이 아니라 금을 설기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 능설을 금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금기를 빼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책을 읽고 반드시 깊이 사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학이 아니고 철학이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까먹어요. 우리가 사주 공부 20대가 더 잘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40대, 50대가 훨씬 더 잘해요. 이게 만약에 수학이라고 하면 20대가 머리가 더 좋으니까 잘하겠죠. 하지만 40대, 50대, 60대가 더 이 공부가 잘 맞고 잘할 수 있는 이유는 경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 네. 그래서 자연이 변화되는 어떤 순환 과정이라든지 그것을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20살 때하고 30살 때하고 40살 때하고 50살 때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게 바로 사주예요. 변화를 찾고 변화를 이해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사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다 목절 되신 분들은 그런 점들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다 화식. 금다 화식은 능욕당하는 거죠. 능욕당한다. 이것도 뭐 끝을 맺지 못하는 그런 기운도 있지만 이제 일관성이 또 부족해져요. 일관성 부족. 그러니까 이거 했다가 추진력이 떨어지니까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금이 원래는 화극금이 돼서 화가 금을 녹이고 두려운 존재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금왕절에 태어났거나 수왕절에 태어났는데 금이 지나치게 많다 그러면 화가 오히려 꺼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물상적으로 금을 막 이렇게 떠올리시고 화를 이렇게 떠올려서 어떻게 화가 약해갖고 찬 금속에다가 이렇게 대니까 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냐? 우리가 가을 백로 지나고 할로 지나서 입동 들어오기 전에 가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월 정도 되겠죠? 그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 강원도 이렇게 고냉지 배추 밭에 가면 새하얗게 서리가 내려 있어요. 서리. 예. 눈도 아닌 것이, 얼음도 아닌 것이 이제 밤에 되면 이제 서리가 싹 내리거든요. 그 서리가 내리면 이렇게 생장하는 어떤 생명체들은 전부 다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약해져요. 즉 차가운 기운이 화라는 생명의 성장의 기운을 압축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금다 화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물상적으로 금하고 이렇게 화를 떠올리시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차가운 수월의 계절에 그러니까 규벽이 생겨서 천문이 막혀서 더 이상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오지 못했을 때 우리 그 성장의 기운인 그 화의 기운이 자라지 못하겠죠. 오히려 이제 이 화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금의 기운, 차가운 기운으로 인해서 차단되고 이렇게 눌려지는 압박받는 그런 기운을 바로 화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다 화식이 바로 그런 기운입니다. 그런 기운들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능욕당하겠죠. 능욕이란 건 뭐예요? 가끔 이제 TV 보면 동물의 왕국에서 세렝게티 그 평원이 아니라 넓은 평원이 있어. 근데 사자 수명이 보통 한 20년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20살, 19살 먹은 사자가 이렇게 발톱도 빠지고 이빨도 다 빠진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황소무리들, 들소무리들이 막 지나가는데 힘이 없어서 잡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이제 만약에 화일간에 금이 이렇게 많을 경우 뭐가 되겠습니까? 죄다 신약이 되겠죠. 돈을 보기만 하고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 먹이들이 지나가도 내가 잡지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는 상태가 화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다화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돈 버는 방식이 자기가 직접 돈을 취하려고 하면 안 돼. 돈을 벌 수가 없어.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협업을 통해서 돈을 벌든지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이 돈을 벌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수수료를 먹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먹어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세렝게티 그 초원에서 다른 사자들이나 하이에나들이 이제 막 잡아놓은 먹이들, 그런 먹이들 같이 이제 껴서 그때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못 잡으니까, 자기 힘으로는 못 잡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강적으로는 이제 화식이 된다, 불이 꺼진다는 것은 심장, 심혈관 계통, 심혈관 계통, 또 금이 많기 때문에 뭐 신경이나 뭐 디스크 이런 쪽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다토약, 토가 약해진다라는 그런 의미죠. 토가 약해진다는 의미는 사회적으로 보면 모든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중도에 포기하고 또 중도에 가다가 길을 잃는다. 그러니까 금이 토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크기가 적당히 있어야지만 금을 품어줄 수 있거든요. 조토 같은 경우는 아예 생금 자체가 또 안 되니까 있어도 의미가 없고, 그런데 토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데 금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 하면 당연히 이 토는 토생금을 하다가 너무 설기가 심하게 되기 때문에 이 토에서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라는 것은 모든 어떤 사행의 기본이 돼주는 거거든요. 앞마당이 돼주고, 그 공원이 돼주고, 놀이터가 돼주고, 또 바탕이 돼주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근데 그런 바탕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그 좌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지?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추진력 자체가 너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은 토를 약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는 이제 물상적으로 이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차가운 어떤 그 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졌을 때 토는 이제 중간에 어떤 환절기적인 기운 아닙니까?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마치 환절기 때 어떤 차가운 기운으로 인해서 순조롭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부드럽게 윤활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토의 기운이 상실된 겁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급격한 변화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또 사건, 사고, 이런 것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적으로는 당연히 위장이라든지 소화기 계통,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금다토약이 일어나면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미처 대처를 못해요. 마치 감기 몸살 걸린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능률이나 뭐 이런 힘이나 이런 것들이, 에너지들이 부족해지겠죠. 다운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토약이 되면 만성 피로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는 것도 없는데 피곤하대요. 일요일날, 토요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잤는데 월요일날 나가려면 이제 젖은 빨래처럼 아주 무겁다라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토가 약한데 금이 너무 많이 들어왔을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금이고 요번 달도 사실 신축년이라 금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좀 상세한 거, 조토하고 습토를 어떻게 구분해서 적용하느냐는 제 책을 좀 읽어보시고 좀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다수탁, 금이 많아지면 물이 탁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금이 많아지면 물이 탁해진다. 예, 이것은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금다수탁된 사주들은 공부를 못해요. 아이들이 집중력이 없어갖고 의자에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 판단력도 어른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이 흐려져요. 판단력이 흐려져서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큰 사건에서 있어서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금다수탁 됐을 경우. 그래서 금다수탁이 됐을 때는 뭐를 해야 된다? 자기가 판단을 내리지 말고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한 후에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의존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금다수탁이 되면요. 엄마가 되게 많은 거죠. 예, 금다수탁이 되면 여러 엄마가 밥도 주고 뭐 피자도 주고 치킨도 주고 해갖고 소화불량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소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금다수탁 같은 경우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체수라고도 해요. 이게 막힐 체거든요. 그래서 막혔다, 우리가 체했다, 소화를 다 못 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금다수탁된 사주들은 이게 공부를 가르쳐 주면 소화가 안 돼. 그래서 그 지식들이 소화가 안 돼 갖고 이해를 못 해. 그래서 자기가 분명히 공부한 건데도 불구하고 시험 보면 죄 틀려요. 네? 그래서 야, 너 그거 공부했잖아. 근데 왜 틀렸어? 그러면 소화가 안 된 거야. 내게 안 된 거야, 체화가. 그래서 금다수탁된 사주들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반드시 떠들어야 돼요. 자기가 배운 것을. 그래갖고 몸에다가 내가 자전거 타는 것처럼 완전히 체화를 시켜버려야 돼. 그래야지 안 틀려요. 예. 그리고 이제 의존성. 금다수탁된 사주가 있다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좀 무섭게 키워야 돼. 자립성도 이렇게 키워줘야 되고, 스스로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결혼해서도 부인한테 사랑 못 받아요. 마마보이 소리 듣는 경우가 태반으로 많습니다. 남자들한테는 이 마마보이가 굉장히 그 나쁜 이미지로, 여성들에게는 가장 아주 안 좋은 이미지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마마보이라든지 욕하는 남자라든지 폭력적인 남자라든지 무능력한 남자라든지, 그러니까 피해야 될 그 동영상 이제 찾아보면, 또 사랑을 디자인하다 책 보면 피해야 될 남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또 피해야 될 여자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사랑을 디자인하다 배우자를 구하기 전에, 또 연애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아주 사랑을 디자인하다를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이제 자기 상대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이제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체수가 되지 않게 항상 내가 금이 만약에 많다고 하면 금이 갈 곳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수는 뭘로 해결해야지 가장 이상적이냐면, 체수는 수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화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수로 해결해야지 원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를 더 커지게 해주는 거예요. 즉 체수가 됐을 때 이렇게 임수가 들어오면 해결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지지에서는 체수가 됐을 때 이렇게 자수가 들어와도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신금이 있다고 하면 자수가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체수가 한 방에 해결이 돼요. 그래서 즉 금다수탁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 체수된 사주들이 경자년이었었죠. 경자년이었었는데, 그래서 상반기 때는 굉장히 힘들다가 하반기에 자수 들어오면서 일이 일시에 확 풀렸다라는 제가 손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체수는 수로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뭐를 해야 된다? 명상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명상하시고 또 운동 열심히 하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햇빛도 낮에 많이 이렇게 쐬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뭐 과학적인 근거 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지금 또 한 가지 빠진 게 토약이라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금이라는 게 이제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금은 이렇게 너무 또 이건 토가 약한 거지만 토가 또 너무 강했을 때 매금되는 것을 화급금되는 것보다 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이 싫어하는 것은 토가 너무 많은 거. 이건 토가 너무 약한 거지만 토다 금매도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은 이 화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화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화극금을 두 번째로 싫어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렇게 토도 싫어하고 화도 싫어한다. 그럼 가장 좋아하는 건 뭘까요? 당연히 금수쌍청, 금수상간 희경간, 즉 수를 가장 좋아합니다. 금하고 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제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화통명보다 간목이 병화를 만나는 것보다 신금이나 경금이 임수를 만나는 것을 더 반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최고의 어떤 이 콤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콤비를 목화통명에서 간목이 병화를 보는 거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을목이 병화를 보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을목이 병화 봐서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겠지만 나쁜 일도 그 못지않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이 금이 이 수를 임수를 만났을 때는 나쁜 일이 거의 생기지 않아요. 심지어는 겨울에 태어난 금조차도 이 수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거의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임수가 경금이나 신금을 만나는 것은 약 90%는 좋다. 90%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주 또 천간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10%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질문을 나는 뭐가 있는데요,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운이나 또 주변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전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끝으로 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행이 사주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오행을 완벽하게 끝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십성도 있는 거고 12운성도 있는 거고 또 신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이 항상 기본이라는 거. 오행에 맞지 않으면 위배되면 십성도 무효고요. 12운성도 무효고 신살도 무효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로 따지면 이 오행이라는 것은 헌법입니다. 헌법. 절대 가치. 맨날 뉴스 보면 헌법 가치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그만큼 최상위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원리라는 의미라고 했죠. 법은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음양 오행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최재현의 사주 명리는 반드시 원리와 근본과 깊이를 함께 갖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제 책도 많이 읽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현이었습니다.